뭐 논술 시험 범위, 수리 논술 시험 범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내신, 수능, 구술, 농구술 뭐 이렇게 된다. 범위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없고요. 다 교과서에서 다 나옵니다. 옛날처럼 뭐 교과서 이외에 있는 거 나오지 않고요. 수능보다 범위가 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범위가 이게 아니라 내신이 농구술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논술 시험에는. 수능은 수능 범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논술이 더 큰 건 맞아요. 하지만 내신 범위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단원으로 보시면 시험 문제는 뭐 두 개 이상 출제하는 학교가 있는데, 2개 출제하는 학교는요, 기백 미적 문제 하나씩 출제하거나 미적 단독 문제 하나랑 기백 문제 하나를 출제하거나 이렇게 제일 많고요. 아니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수열이나 확통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두 문제 출제되는 학교고, 요즘 스타일상 거의 미적 하나 기백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편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 포함되고요. 문제 여러 개 내는 학교들, 이화여대, 중앙대, 인하대, 뭐 이런 시립대, 이런 뭐 에리카, 뭐 한양대, 에리카, 세종대 이런 데 특징은 뭐냐면 세 문제 이상 내면요 전단원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적, 기백 하나, 확통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 출제되는 학교를 잘 고르면 확통 하나 정도 빼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기백, 미적은 뺄 수 없고, 알겠어요? 확통 하나 정도 뺄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학교 보려고 하면 결국 확통도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단원들 이름 적어놨는데 요거 다 합치면 중3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는 뭐 단어를 빼고 공부하기는 힘들고 제가 빼준다면 확통을 안 나오게 하는 학교를 골라줄 수는 있어요. 그 정도가 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 알려드리려고 여기 박스치인데 문제가 나오고요. 밑에 1, 2, 3, 4에서 질문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시험이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내고 이런 거 두 문제 내는데 이런 학교의 이런 시험 형태의 특징은 문제, 질문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힌트가 없죠. 자기가 다 푸는 거고요. 대신에 단독 문제 4개일 때도 있고요. 1번 푼 결과 1번 풀면서 얻어진 지식으로 2번은 풀고 1, 2번 푼 지식으로 3번을 풀고 이런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어서요. 연쇄적인 문제들은 1번 앞에 걸 못 풀면 다 틀리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진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좋은 학교들은 연쇄적으로 내요. 무슨 소리냐면 출제자는 4번만 내고 싶은데 4번 내면 못 풀기 때문에 4번 문제에 필요한 걸 1, 2, 3번에 내서 구하게 만드는 형태로 힌트를 준다라는 과정에서 내는 학교들이 뭐 연대, 성대는 영대, 뭐 한양대 이런 데가 그렇고요. 낮은 학교에도 시험 다 이렇게 인하대 이런 다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내면 나머지 학교는 단독으로 내면은 좀 뭐 쉬울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문제, 질문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스스로 다 풀어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세 군데예요. 경희대, 아주대, 이건 의대는 지금 이야기 안 하니까 경희대, 아주대, 광운대 정도가 두 번째 타입으로 내는데 뭐냐면 제시문이라고 해서 앞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 해서 두 점 사이에 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런 게 적혀있어요. 그럼 뭐냐? 대체로 가에 적혀있는 게 1-1번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리 구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거 쓰면 바로 답 나온다. 이거 써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거 읽고 잊어버리고 이거 풀 때 딴 방법을 풀어요. 그래서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시문 있는 학교들은 제시문을 활용하는 걸 좀 연습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애가 이걸 못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크게 두 개예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고요. 세 번째 타입을 만들었지만 얘는 첫 번째 타입과 거의 유사한데 제시문 이게 박스 없이요. 그냥 질문 바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질문이 짧기 때문에 그냥 따로 뗐는데 얘네들도 사실 첫 번째 타입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관합니다. 그냥 힌트 없다, 제시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똑같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수리논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수업 설명하면서 끝낼 텐데 수학 문제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문제 읽고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이해했으면 풀이 과정을 생각해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답을 내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할 때는 안 하는 답안 작성까지 하면 아주 잘한 거죠. 첫 번째 무슨 말 적어놨는데 요즘 학생들이 수리논술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여기가 안 되는 게 질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 한국말로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풀어냈는데 딴 문제 풀어서 내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고 적어놨는데 문제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공부가 필요합니다. 해결 과정 어떻게 푸느냐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학생들은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머릿속으로 1년 순간 바로 구분하거든요. 못 푸는 문제 푸는 방법이 될 때까지 해보자거든요. 근데 될 때까지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거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어서 좀 다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다른 계산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똑같은 문제를 뭐 예를 들어 2x 더하기 3으로 되는 식을 ax 더하기 b로 바꿔서 문제를 주면 고등학생 못 풉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숫자로만 하면 되는데 논술 시험은 문제를 밑으로 더 내기 위해서 문자로 문제를 줍니다. 문자로 문제를 줬을 때 이게 진짜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문자 계산을 못해서 계산도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논술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답안 작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논술의 꽃이죠. 서술형 답안 작성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학생 생각해 보시면 아까 앞쪽 학교에 80% 이상 90% 풀어야지 합격하는 학교에 애들이 푸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답지에서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쓰기도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능력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 분석과 이해는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 개념을 모르, 단어 뜻을 몰라요. 뭐 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못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랑 수능에서 출제할 때 쓰는 용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 따르게 이해해서 좀 못 푸는 부분이 있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면 논술 문제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시면 몸에 익게 되겠죠. 그다음에 수학적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수업 들으면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하죠. 문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읽는 순간 풀 줄 아는 건 바로 풀고요. 다행인 게 논술 시험의 절반은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해둘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결국 실패하고 아무거나 끄적거리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해결책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원래는 사고력 배양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해봤는데 사고력이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이 단원에는 이런 문제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리스트업 하면 한 단원에 100개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풀이 방법도 다 정리해서 이 중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기출문제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이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산은 문자 계산 나오는 거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복잡한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계산이 조금 안 되면 자기가 앞에서 실수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다시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논술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야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